자반증과 유사한 증상은 피부에 빨간 점이 생기는 게 유사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낭염이나 또는 혈관종, 접촉성 피부염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염도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는 것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모낭염은 모낭에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염증으로 모낭 부위가 이렇게 오돌돌하게 올라와서 육안으로 이렇게 붉은 반점처럼 보이는 증상이지만 자세히 보면 반점보다는 발진에 가깝습니다. 여드름이나 또는 이렇게 제모한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반증과 구별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종이 있는데요. 혈관종은 피부에 생긴 붉은 반점인데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도톰하게 튀어나와서 붙어 있습니다. 혈관종은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피부에 증식한 피부의 종양 덩어리입니다. 주로 이제 얼굴이나 두피나 팔, 가슴 이런 데 생기며 이 붉은 반점이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악성으로 발전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혈관종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생기거나 간지럼이 있다면 다른 증상으로 봐야겠죠. 특이한 거는 혈관종 중에 혈관종 크기가 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두께가 두꺼워지고 커지는 화염상 모반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깁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성 피부염도 붉은 반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외부 물질의 이제 자극이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합니다. 습진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접촉성 피부염은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생기는 부위가 자반증과 다르게 접촉이 많은 부위에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반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발진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은 가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반증과 구별점을 가려움의 유무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자반증은 모양이 반점이고 혈관염은 융기된 반점이고 모낭염은 붉은 발진, 접촉성 피부염은 발진입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자반증과 혈관염은 없고요. 모낭염과 접촉성 피부염은 있습니다. 원인은 자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요. 혈관염은 아직까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어떤 유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염은 세균에 감염된 거고 접촉성 피부염은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생깁니다. 치료 방법은 자반증은 면역 치료를 하고요. 혈관염은 주로 레이저 같은 외과 시술을 합니다. 모낭염은 항생제를 처방하고요. 접촉성 피부염은 소염제나 보습제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자반증은 한의학에서는 혈풍창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염증이 있는 피부질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역이라고도 하는데 포도송이 같은 피부 발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반증은 우리가 문헌을 보면은 외과정동이라는 책에 자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토대로 진단과 병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반증의 원인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풍열증이라고 해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때는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소아 환자의 경우에 이런 원인이 돼서 자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습열이라고 해서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또는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자반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혈액의 염증을 제거하고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비만인 자한테 잘 생기고 또 평소에 어떤 신경안정제나 약물 후유증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난 분들에게도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신양어 증상이라고 해서 평소에 이제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거나 또는 체질적으로 몸이 냉한 사람,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이 냉한 사람, 그리고 이제 과로가 심한 사람,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차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자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들이나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체질분들이 많고 이러면서 자반증이 생기는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해서 자반증을 치료합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위장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위장을 좋게 하고 심장의 열을 내려주면서 자반증을 치료해야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자반증을 치료할 때 이 사람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져서 자반증이 생겼는지를 진단하고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은지 또는 위장이 안 좋은지 또 외부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영향이 있는지 또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노폐물이 많은지 등을 차근차근 체질별로 구분하여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면 그 원인이 되는 인자도 없어지면서 면역 기능도 회복되고 혈관음도 좋아지면서 자반증이 치료가 됩니다. 자반증은 증상이 심해지면은 우리가 오장육부 특히 신장에 침범을 하게 돼서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반증 증상이 있으면은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각각 증상에 맞게 치료하면 매우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